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커뮤니티에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나 저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통되는 주제나 키워드를 제가 총 5가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모두 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반화를 한다거나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폭식증이에요. 우선 폭식을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에 손이 간다거나 하루 종일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들고, 남들이랑 있을 때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음식을 폭식하고, 술 마시고 나서 폭식을 한 다음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전부 다 폭식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폭식증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살을 빼고 나서 그때의 나를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폭식증이었구나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식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서부터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왜 생기느냐?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과다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음식에 대한 욕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거나 매 끼니를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빵이나 케이크, 초콜릿, 피자, 떡볶이 이런 음식들을 다이어트하기 전에는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절식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딱 술을 한번 엄청 취할 때까지 마셨는데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제가 막 4-5만 원어치의 디저트나 초콜릿빵 이런 걸 엄청 산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다 먹고 그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또 굶어요. 그러다가 또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폭식하고, 이렇게 초절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 굴레라고 하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모순적인 건 당시에는 이게 폭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나 다이어트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치팅 가진 거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무서워지면은 먹토가 시작돼요. 먹고 토하면 돼. 씹고 뱉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가장 바닥으로 끌고 가는 행위가 바로 먹토고 씹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먹는 행위를 살찌는 행위로 인식하는 마인드를 고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행동이에요. 마인드는 그렇게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저는요, 식단을 다 놔버렸어요. 다이어트 식따로, 일반 식따로 그 개념을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경계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을 점점 줄여나가자. 어차피 하루아침에 폭식증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저도 1년이 걸렸어요. 우선 메뉴에 제약을 두지 말고 하루에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먹도록 노력하세요. 피자, 치킨, 족발,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다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 딱 한 가지 약속만 지킬게요, 우리. 액상과당, 군것질, 디저트 등 당류 섭취는 한 번에 끊어내세요. 바로 지금부터 끊어내세요. 당류까지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살을 빠지길 바라는 건 진짜 요행을 바라는 거고, 마치 하루에 공부를 1시간도 안 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 라고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없는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당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초콜릿을 하나 먹고 절제할 수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에 끊어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매 끼니를 메뉴에 제약이 없이 먹다 보면 익숙해지는 때가 와요. 익숙해지면서 뭘 해야 되냐? 평소 폭식할 때 식사량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그러다가 2분의 1로 줄이세요.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살이 무조건 빠져 있을 거고 그 몸에 만족하기 시작하면서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한 끼 정도를 건강식품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제 브이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제품이나 샌드위치,
그릭 요거트와 과일 혹은 샐러드, 아까 말한 세 끼 중에 한 끼를 이 끼니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를 점점 한식으로 바꾸세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쌈채소 듬뿍 하고 고기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 다음에 현미밥이에요. 혹은 생선구이 정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한식 위주로 끼니를 점점 변화시켜주면서 여러분들 입맛을 자극적인 것에서부터 프레시함에서 맛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식욕 억제제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은요, 간을 망쳐버려요. 실제로 10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과도한 다이어트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제 경우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약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전 뭘 했었냐면 한약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번 환을 섭취하는데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일반식 2분의 1을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다 배고플 때마다 당근, 오이만 먹어라. 말이 안 돼요. 그 한약을 안 먹고도 식단을 이렇게 했잖아요. 살 무조건 빠지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짧은 시간 내에 봐줘야 또 한 다이어트를 처방받으러 올 테니까. 여러분 다 상술이에요. 이걸 믿어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내어주는 거예요. 돈 주고. 제가 겪은 부작용이 뭐 있냐면 탈모, 온몸 두드러기, 신경 과민, 변비, 어지러움증, 무기력증, 우울증, 기억력 감퇴, 인간관계 박살. 저는 가장 젊고 예쁜 나이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라는 걸 제 몸한테 정말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 지금 드시는 거 있잖아요. 당장 다 갖다가 한 번에 버리세요. 진짜 제발요. 세 번째 키워드는 PT예요. 이제 개인 트레이닝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절대 PT에 대한 일반화가 아니니까 조금 필터링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PT를 받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운동을 정말 하나도 모른다. 처음에 운동을 배우고 들어가는 게 부상 방지에도 좋고, 단 조건이 붙어요. 2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트레이너와의 관계예요. 트레이너와 나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이하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트레이너분이 내 삶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서 나의 식단과 나의 생활 패턴의 키를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트레이너는 내가 모르는 운동을 알려주는 사람일 뿐 나의 식단과 내 생활 패턴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초반에 충분히 협의를 해라. 무조건 매일매일 운동 나오세요 하는 트레이너는 비추입니다.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하기 싫을 때는 안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운동의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부터 의무감이나 강박감을 가지면 절대 운동의 재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PT를 딱 한 번 받았었고 10회를 받았는데 왜 받게 되었냐면 극단적인 식단으로만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래 이번엔 나도 근력을 키우는 걸 해봐야겠다 하고 PT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단을 매일매일 전부 사진으로 보고하고 일주일마다 인바디를 재고 몸 상태를 체크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나오도록 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특히 하체 운동을 할 때 증량의 속도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PT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루의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아니 식단도 스트레스인데 운동도 스트레스다? 그래서 저는 또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폭식을 했다는 사실을 트레이너한테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굶어버려요. 그래야지 다음 인바디를 잴 때 들키지 않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왜 눈치를 보고 앉아있지? 결국에는 이거는 제 잘못인데 책임감이 없던 행동이었음을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트레이너와 저의 그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이야기한 조건 2가지를 반드시 초반에 협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키워드는
바디 프로필인데요. 이 주제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저의 주관적 견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디 프로필은 완전하게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의 바디 프로필은 평소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한 1, 2주 정도 빡 집중적 관리를 해서 기록하는 바디 프로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언제부턴가 바디 프로필이 유행처럼 번지더니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 안 찍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트렌드처럼 변했죠, 바디 프로필이. 하나의 도전일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기록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준비 방법이 잘못된 케이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에 바디 프로필 부작용만 검색해도 바디 프로필 이후에 요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찍어본 사람이 절대 찍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영상도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극단적인 식단과 과도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단기로 살을 확 빼버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폭식증이 안 올 수가 없는 세팅이에요. 우리는요, 전문 헬서가 아니고 보디빌딩 선수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헬서분들의 롤모델인 김종국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인생을 사진 한 장에 걸려고 하냐고. 인생은 끊기지 않는 동영상이라고. 결국에는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때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단식 다이어트예요. 하루 폭식하고 나서 다음날 속죄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찐 살을 빠르게 빼고 싶어서 3일 물단식 혹은 5일, 7일 물단식 같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안 먹으면 빠지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몸이 점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해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흔히 말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런 체질이 실제로 있어요. 단식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있어요? 없지. 그럼 누워만 있지. 움직임이 어지러우니까. 그럼 이때 몸이 어떻게 하냐면 비상사태! 비상사태! 지금 있는 지방들을 더 꼼꼼히 숨겨라! 이렇게 해요. 왜?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지방은 더 태워지지 않게 되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튜브에 물단식 며칠하고 몇 킬로 빠졌어요. 이런 거 보고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키워드 중심으로 제 경험을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해결 방안의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관점은요,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실제로 1년 동안 폭식증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먹고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방법은 제 몸에 맞춰진 다이어트 방법이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들어주세요. 저의 지금부터 10kg를 뺄 수 있었던 제 다이어트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식단이고 운동이고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우리 재정비해 봅시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건강한 정신 없이 건강한 육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최면을 걸어줘야 돼요. 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고 더 이상 다이어트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먹는 행위는 살찌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행위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운동은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취미이다. 나는 운동을 하는 멋진 사람. 심취하세요. 심취하셔도 돼요. 삶 안에 다이어트가 있는 것이지 다이어트 안에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애를 뿜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먼저 갖추고 두 번째 스텝이 운동입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셔야 돼요. 요새는 스포츠 취미 활동이 굉장히 폭넓어졌어요. 제가 예시로만 생각했던 게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테니스, 방송 댄스, 폴 댄스, 러닝, 등산, 스피닝, 복싱, 크로스핏, 발레, 수영 얼마나 많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운동도 안 하면서 살을 빼고 싶어요. 그건 요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식단이 8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운동이
7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러 갈 시간도 없고 운동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드는 운동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 채널에 콘서트 다이어트 영상 있잖아요. 그게 한 30분 정도가 돼요. 그럼 30분 동안 틀고 저 따라서 흔들어 제끼면서 막춤 추세요. 혹은 러닝을 뛴다거나 밖에 나가서 그냥 막 무작정 뛰세요. 제 영상이 끝날 때까지. 혹은 계단을 탄다거나 작은 것부터 하자고요. 처음부터 우리 막 크로스핏 하면서 스쿼트 100kg 들고 할 거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습관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가 붙을 거고 그럼 다른 운동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의 운동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헬스장이 메인 운동이고 홈트 플러스 콘서트 다이어트가 서브 운동이에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 4회 정도 가고 상체를 하는 날, 하체를 하는 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Q&A 때는 제가 주에 1, 2회 정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운동에 재미가 많이 붙어서 주 4회로 바꿨어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40분 동안 하고 유산소를 3, 40분 동안 6.3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걷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홈트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못 간 날에 스쿼트 100개랑 트위스트 플랭크 100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 30분 동안 K-팝 아무거나 틀고 춤을 추는 콘서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드디어 세 번째 스텝 3 식단입니다. 제가 식단을 하는 방법은 하루에 3끼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번 지킬 수는 없어요. 끼니를 걸을 때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3끼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이때 메뉴에 제약 절대 없고요. 하지만 3끼 중에 한 끼는 다이어트 제품을 활용한 식단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과일 플러스 그릭 요거트 혹은 뭐 닭가슴살 볶음밥에 후라이 플러스 닭가슴살 후랑크 혹은 카레 오뚜기 카레랑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소세지 혹은 집 근처에 있는 맛있는 샐러드 집에서 아무거나 먹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거나 이렇게 프레시한 식단을 3끼 중에 한 끼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뉴에 제약 없이 제가 먹는다 할지언정 저는 배가 터지도록 부를 때까지 먹지는 않아요. 제가 적당히 배부르다 만족감이 들었다 싶으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천천히 양을 줄이면서 그 루틴에 익숙해진 겁니다. 자기가 만약 양 조절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처음부터 먹을 양을 딱 정해서 덜어서 먹고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배달음식 시켰을 때 배달음식 통째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딱 이만큼만 먹겠다 마음을 먹고 덜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도저히 내가 이게 안 지켜졌다. 그러면 그날은 스쿼트 100개 추가하셔서 200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식욕을 조절할 때는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는데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뭐 차 종류는 둥글레차도 먹고 현미차도 먹고 우엉차 그리고 호박파차 이런 것들 자주 마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쳤는데 군것질이 땡긴다거나 혹은 갑자기 식욕이 막 돋구칠 때는 양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할 때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나요 하시는데 저는 술은 뭐 일주일에 거의 2-3번 정도 마시는 편이라서 그냥 자유롭게 마셨고요. 그 대신 저는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주를 선택할 때 단백질 위주로 선택을 하죠. 뭐 고기라든지 뭐 야채 볶음이나 혹은 뭐 회 종류 이런 거를 많이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신 다음 날에 절대 운동을 쉬지 않고 유산소를 좀 늘려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많이 먹는 편이라면 한 달에 술 마시는 횟수를 정확하게 정해두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기간에 못 참겠어요. 생리기간에 당류를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생리기간에는 당류를 참지 않아줘요. 그 대신 생리 끝나고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다 습관의 문제예요. 식단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지 규칙적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 이거 영상 길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고 저는 물러갈게요. 힘들어. 목이 아프네요. 이제 물 한번 먹어줄게요. 이건 옥수수 수염차. 제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번에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그 순간이 지금의 저를 지금의 아가리어터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고 몸무게 64kg를 찍고 바닥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정말 친한 친구랑 길을 그냥 걸으면서
옛날에 50kg로 말랐었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때 진짜 너무 예쁘고 말랐다. 이때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넌지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해줬냐면, 야, 그때랑 지금이랑 넌 똑같이 그냥 너일 뿐이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흘러가듯이 툭 뱉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텐 엄청난 울림을 줬고 깨달음을 주었고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제 관점을 그 날부터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함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해줬던 친구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부디 여러분들한테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앞으로 우리 같이 잘해보자. 화이팅! 나도 열심히 할게. 사랑해.